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어 논리 중에서 오류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문은 되게 짧은 편이지만요. 아마 난이도는 좀 높게 느껴지실 텐데요. 한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설명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문제고요. 이게 보기고요. 이게 선지입니다. 자, 잠깐만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문제를 푸시고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풀었다는 전제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직을 비판하는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하고 빈칸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 음직이라는 말이 나왔죠. 음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음서제도로 거의 뭐죠? 벼슬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언어 논리를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한국사도 같이 시험 보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한국사에서 음직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요. 그러면 음직을 간단히 얘기하고자 한다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을 잘 둔 덕분으로 얻는 벼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낙하산 인사 아니면 누구의 백으로 들어온 사람을 말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백으로 들어오면 사람들 눈 시선도 보는 관점도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조선시대에도 비스무리하게 했나 봐요. 게다가 음식으로 얻는 벼슬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낮은 벼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존감의 문제도 좀 있었을 거고요. 스스로가 음식을 떳떳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음식으로 출발했더라도 과거를 다시 보는 경향도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보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과업을 수행할 사람을 뽑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나라라는 큰 일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라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죠. 그런데 지금의 음직 제도는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간직을 맡기고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네요. 덕만 높은 인사의 후손이라 해서 그 역시 훌륭한 인격과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으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마치 삐리리와 다른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덕만 높은 인사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만큼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결론은 이끌어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네요. 그러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인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다. 인과관계의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인과관계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글씨를 제가 세워서 써야 돼가지고 글씨가 좀 개판이 되겠네요. 자, 인과관계의 오류가 되겠죠. 그러면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올해도 풍년이 들었으니 내년에도 틀림없이 풍년이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자가 후자의 원인, 여기까지가 전자가 되겠죠. 우리 고장이 올해도 풍년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이 내년에도 후자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잘못 추론하는 거로 인과관계가 오르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벌써요. 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양이가 앞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제 앞을. 그리고 5분 후에 제가 교통사고가 빵 났어요. 그리고는 제가 얘기해요. 내 사고는 고양이 때문이야. 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자가 어떻게 고양이가 제 앞을 지나간 게 제가 사고 당한 거에 후자의 원인이 되겠어요. 그런 거가 인과관계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벌써 1번이 나왔지만 다른 오류들도 한번 보고자 해서 2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도깨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도깨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가 됩니다.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가 됩니다. 과연 이런 거죠. 참 거짓이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참 거짓이라고 논중하는 오류예요. 증명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거짓을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UFO 같은 거예요. UFO는 증명이 안 되었으니까 UFO는 없어. 참 거짓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UFO가 있는지 없는지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신은 존재해. 왜냐하면 존재 안 한다고 증명한 사람이 없어. 이런 거.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단정지으는 오류가 되는 거겠죠. 그것이 2번. 그래서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난세,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난세의 은희, 은둔하는 선비 같은 거죠. 은희를 선택하는 선비들이 많다면 다수의 선택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는 거예요.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약간 군중심리가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군중심리를 자극해서 자기 결론에 동조하게 만드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영화는 좋은 영화야. 벌써 4주째 예매율 1위야. 그러니까 좋은 영화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사춘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빠 휴대폰 사줘. 엄마 휴대폰 사줘. 우리 반 애들은 모두 갖고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무지개 색깔은 아름다움으로 이를 하나의 색으로 만들면 더욱 아름다울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분할의 오류라고 얘기해요. 분할이라는 거는 나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또는 집합, 그러니까 한 무대기가 되는 거죠. 지닌 성질 특성이 부분 혹은 개별 요소들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3학년 4반은 전교에서 수학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 학생들 모두 수학을 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는데 평균상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전체나 그 집합, 3학년 4반이라는 그 전체를 가지고 부분도 그럴 것이다. 그 구성 요소들도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은 경제 강국이야. 미국은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그 미국인은 부자일 거야. 왜냐? 부자 나라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분할의 오류가 되고요. 5번 같은 게 볼게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법인데 성경에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애매어의 오류예요. 애매하죠. 애매어의 오류가 되는데요. 애매어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인데요. 가령 이런 거죠. 꼬리가 길면 잡혀. 다람쥐는 꼬리가 길다. 그러니까 다람쥐는 잡혀. 이런 거죠. 약간 3단 논법에 비스무리꾸리한데 3단 논법은 대전제하고 결론이 참이어야 되잖아요. 대전제가 참이 되니까 그 다음 결론도 참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오류에 관한 거는 너무너무 많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처음부터 공부하기에는 너무 힘드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오류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